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논란 중이었던 교단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유충국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건강한 중소형 교회 개척의 모범으로 꿈의 교회 멀티처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 안희목 대표 목사는 멀티처치의 핵심을 교회가 힘을 모아 필요한 곳에 또 다른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을 위해 창작된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아빠와 딸의 사랑을 유쾌하게 그려낸 이번 뮤지컬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참된 의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사립 지원의 집단 휴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논란부터 유치원 집단 휴업, 기간제 교사 처우 문제까지 교육정책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올바른 가치로 교육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고요. 교육당국은 혼란만 부추기는 섣부린 정책이 아닌 거시적이고 신뢰를 얻는 교육정책, 무엇보다 현장성을 갖춘 내용들이 마련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이번 2017년 정기총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교단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유충국 신입 총회장의 취임식도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린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교단 명칭 대신을 고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측은 이번 2017년 정기총회에서 총회 셋째 날인 13일까지 다른 회무를 뒤로한 채 진경총회장들이 모인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정책자문단은 현 교단 명칭 대신을 예장 대신 수호 측과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재판에 패소할 경우 구 대신 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임시총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들은 자문단의 이 같은 결정에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총회는 총회장으로 추대된 유충국 목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유 신임 총회장은 하나된 대신총회의 총회장으로서 교회가 하나됨의 본이 될 수 있는 교단으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교단이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이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래서 정말 멋진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멋진 하나 된 그런 교단을 만들어 나가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멋진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신임원단에는 예장 대신 1부총회장의 이주훈 목사가, 2부총회장에는 박근상 목사가, 3부총회장에는 박경배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목회 환경이 열악해지며 교회 개척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들이 일명 멀티처치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며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멀티처치, 조홍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자립에 실패하는 영세 개척교회 비율은 70%에 이릅니다. 그만큼 아무런 도움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형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많은 교회들이 성장 지향에서 벗어나 나눔과 선교 지향의 목회에 주목하면서 멀티처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멀티처치란 모교회를 중심으로 개척 분립된 여러 개의 독립교회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역하되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는 사역의 형태를 뜻합니다. 멀티처치의 장점은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모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므로 지역 복음화와 나아가 세계 선교회까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난입으로 전도와 선교에 제한이 커지고 있는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지구촌교회,
꿈의 교회 등 최근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멀티처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모교회는 함께 사역하던 부교역자를 담임 목사로 파송해 여러 지역사회의 교회를 분립 개척해 지역 복음화는 물론 모교회의 건강성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제자를 양육해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고 양육하는 멀티처치는 새 시대에 필요한 목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전국에 4개의 멀티처치를 세우고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며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한 교회가 한국교회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를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종시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던 2012년 4월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해 작은 카페를 빌려 시작된 세종 꿈의 교회는 공주 꿈의 교회가 개척해 독립시킨 멀티교회입니다. 공주 꿈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 개척 이전부터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고 자립하기까지 봉사자와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했습니다.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종 꿈의 교회는 공주 꿈의 교회와 재정,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 채 운영되는 4천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주 꿈의 교회가 대전도 개척하고 세종 꿈의 교회도 개척을 했지만 사실 세종 꿈의 교회가 지금 공주 꿈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지만 공주 꿈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지 시기하거나 우리보다 더 커졌네 열받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처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를 통해 시작된 멀티교회 시스템은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담임하면서 각 지교회에 부목사들을 세워 운영하는 멀티캠퍼스 교회, 멀티사이트 캠퍼스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 총 4곳에 독립된 교회는 상가와 카페 등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사역을 이어가지만 하나의 비전을 품습니다. 2017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을 하기 위해 세종시 세롬동에 세워진 글로리채플 교회를 포함한 2곳은 담임 목회자가 별도로 세워져 자체적으로 사역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 목사님의 생각과 철학을 잘 공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어졌고 공주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글로리까지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그런 사역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교회인 공주 꿈의 교회는 121년의 역사를 지닌 침례교단의 어머니 교회로 선교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성장하며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이제 멀티교회를 통해 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 미래사역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며 받은 사랑을 더 많은 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너무 건강한 교회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또 다양한 비전들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한국교회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안 목사는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룩한 소모품이라며 교인이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멀티교회를 통한 복음 확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상암기와 노래 등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8자로 배우는 성경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트리플 성경학교 고재관 대표는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며 배우고 가르치는 데 관심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면 누구나 18일과 25일 오후 1시 30분 이어지는 2, 3차 공개 강좌에 참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뮤지컬 한 편으로 풀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 박예면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 지하 소극장이 오늘따라 북적북적합니다.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모였는데요. 잠시 후 사람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될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빠들에게 바치는 작품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의 사중주는 비지트, 언틸 더 데이를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희원극단의 세 번째 창작 뮤지컬인데요. 특히 한국 뮤지컬계의 대표적인 안무가 출신 연출가 오재익이 연출을 맡고 언틸 더 데이를 통해 음악성을 인정받은 작곡가 최지혜 등이 참여한 것은 물론 김나윤, 박정권, 곽유림, 신현호, 김도화 등 크고 작은 작품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캐스팅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4인조 그룹 사중주의 기타리스트이자 메인 보컬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주인공 아빠.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어린 딸 채린뿐인데요. 희망을 잃지 않고 채린이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린이가 4살 될 무렵 채린이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힘은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네가 내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채린이랑 헤어질 때 사랑하는 우리 딸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아빠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할 때 이 감정이 많이 북받쳐서 조금 힘들어요, 사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생각이 나면서 연기를 이제 잘 이어갈 수 없었던 쪽이 조금 많았었어요.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네.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총명스럽고 예민하게 대하는 16살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딸이 아빠의 몸속 내장 기관들과 만나게 되며 아빠를 이해하게 된다는 유쾌한 설정으로 작품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따뜻한 스토리로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익성과 관련 없이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아빠, 우리 진짜 아빠들의 또 아픔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딸들이 자녀들이 다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분들이나 아빠들을 대변해서 이 아름다운 극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눈을 빼앗기며 살기 쉬운 요즘. 조금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 보면 지하의 어느 소극장에서 들려오는 작지만 강한 울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공연 기간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짧다고 혹은 보잘것없다고 내려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진심을 담았기 때문이겠죠.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학로 엘리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겁지 않은 감동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무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작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을 위한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사랑을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시기에 참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 기간이 아쉽지만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매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정말 수많은 유행어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개그맨 박성광 씨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개그맨 박성광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예. 먼저 우리 C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뵙는데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네, 요즘에 개콘도 하고 있고 네. 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뭐 그거 네. 등등 뭐 또 꾸준히 뭐 행사도 하고. 네. 아니, 우리 박성광 씨 하면 또 유행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요? 네. 조금 네.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게 우리 또 기독교 채널에서 네. 기독교 채널이니까 또 한번 보여주세요. 직접 술 취한 연기를 하는 코너에서 어떤 일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네, 안 맞죠? 네, 좀 안 맞고. 네, 또 긍정의 표현, 제가 이제 또 있습니다. 네. 긍정의 표현도 있어요. 이 나라와 지역명으로 하는 건데. 네네. 긍정일 때. 네, 오키나와! 자, 미안할 때. 미안, 마. 헤어질 때. 바이바이, 두바이야. 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아무 말도 안 해!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밀고 예, 요즘 밀고 계신 있는 아무 거죠. 말도 안 해. 네. 네. 그 아이디어 뱅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그 콘서트의 아이디어 뱅크시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 그러게 여기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작가님한테 들었구나. 네. 아이디어 뱅크 옛날에는 네, 정말로 아이디어를 네. 많이 내고 네. 뭐 매사에 개그 생각만 하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는 좀 아이디어 뱅크였는데 지금은 글쎄요, 1금융권은 아니고요. 네. 뱅크가 한 2금융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융권 정도의 네, 아이디어. 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 소재들은 보통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면? 좀 많이 저는 뭐 많이 봐요. 많이 네. 사람도 캐치도 많이 하고 상황도 네, 사람들도 많이 캐치하고 TV도 네. 많이 보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걸 좀 많이 돌아다니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네. 얻는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는 아이디어들로. 근데 요즘에 영화 감독도 네. 하세요? 어떻게 된 작품을 건가요? 하나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네, 최근에 6월달에 시사회도 한번 했었고 네, 영화제 지금 출품해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부산국제영화제는 떨어졌고요. 네. 아쉽게도. 네, 네. 다른 작품들, 다른 영화제도 많아서 그 영화제 지금. 네. 원래 꿈꾸셨던 거예요? 영화 네, 감독? 어렸을 때 또 과도 네. 연극영화과 연출과를 나와가지고 남들 다 연기과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완성된 그 작품은 어떤 좀 작품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에 문제가 있는 한 남자가 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멜로. 멜로 작품을 멜로 작품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작품을 좀 이어가실 계획도 있으세요? 계획이 있는데 네. 어떤 장르로 할지는 아직 정하진 않고 네, 좀 많은 사람들이 또 나쁘지 않았다고 해서 반응이 좋았나 봐요.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작품이에요.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네. 네, 세 번째 작품은 좀 더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좀 줄여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참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영화까지 또 만드시고 그 신앙 이야기가 또 좀 궁금해요. 언제 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그래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네.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네, 교회 다니고. 저는 초등학생 한 4학년 때까지는 다 다닌 줄 알았어요. 교회 모두가.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날도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주님을 접하고 진짜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그냥 매목적으로 그냥 네. 다니기만 했다가 조금 많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1, 중2 때. 중2 때.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나 평소에 어떤 생활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게 큰 힘이 되고 계시는 거네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위안이 되고 회복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이 신앙이 네. 기도하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비전도 있으세요? 예, 봉사도 저도 이제 후원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하고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고 네. 또 다른 좋은 기회 있으면 봉사도 한번 가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마음을 좀 갖기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오랜만에 뵀는데도 또 역시 시청자하고 뭔가 좀 잘 맞는 그런 기분? 네, 말도 술술 나오고 정말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꾸준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달려 나오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만 잘한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그분의 영화 감독의 꿈도 있다니 참 멋집니다. 맞습니다. 네,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힘들 때마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또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성광 씨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제 박성광 씨가 전해주는 건강한 웃음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박예만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문화목회를 말한다를 출간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2008년 문화선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영역에 목회 실천적 의미를 더해 문화목회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지난 10년간 총회 노회를 비롯한 개교회에서 시행되는 문화목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문화목회를 말하다는 지난 10년의 과정을 바탕으로 이론과 모델, 실제를 정리, 문화목회를 실천하려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출간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 대학로에서 1년간 장기 공연 중인 뮤지컬 더 북이 9월 첫 주 총 4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더 북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 화형대에 등불이 되었던 서민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인 문화행동 아트리에 소속된 배우 12명과 아름다운 선율의 넘버, 14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의상과 무대 등으로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더 테너의 주인공인 배재철 교수의 콘서트가 오는 29일 저녁 7시 서울대학병원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대학로에서 문화사역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해온 동순교회와 미화 십자가교회, 서울대학병원 기독봉사회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말씀의 의미를 콘서트를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곡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읽는 말씀이 아닌 부르는 말씀을 통해 느끼는 은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웰다잉 연극 아름다운 여행에 찾아가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웰다잉 극단의 아름다운 여행은 지난 8년간 전국을 돌며 총 127회의 찾아가는 연극을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올해 4회째를 맞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선정, 존엄한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두희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11명의 아마추어 단원들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18호 태풍 달림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주말쯤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시청을 100원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